네,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너를 보셔야 되겠습니다. 바로 채권 플로우인데요. 오늘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. 기자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다라는 걸 지난주에 좀 많이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눈, 코, 입이 다 막혀 있는 그렇죠. 예,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이 코너가 참 중요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6월의 금리 인하가 과연 희망이 남아 있을까? 네. 예, 우선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1분기 GDP, 미국의 GDP입니다.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지금 이제 미국의 지역 연준들이 네. 전부 12개가 있는데요. 네. 그 중에서 크게 3가지 연준이 GDP 예측치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나왔나요? 그래서 애틀란타 연준이 발표하고 있고, 네.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준, 그다음에 네. 뉴욕 연준은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에요. 그래요? 그러니까 뭐 스태프 포캐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수치는 아닌데 그렇게 3가지 나오고 있는데 네. 과거 3년간 보면은 애틀란타 연준의 예측치가 아주 제일 잘 맞아떨어졌어요. 그럼 이번에는 애틀란타 연준이 몇 퍼센트 정도를 생각하나요? 2.9%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차트 보시면은 저기 이제 파란색이 GDP 나오라고 해서 예, 예. 애틀란타 연준이거든요. 네. 그다음에 빨간색 점선이 지금 아직 표시가 안 돼 있죠. 맨 그렇죠. 끝에. 예. 그게 이제 실제 GDP 발표하는 거. 그런데 예. 보면은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거의 같이 붙어 다니는데 네. 녹색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. 그러네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 간 연준이 좀 나름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3년간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성적은 좀 형편없습니다. 지금. 그러면 세인트루이스 쪽에서는 GDP가 좀 낮다고 생각하는 네. 건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는 건가요?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예, 예. 하여튼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1.7을 예상하고 있고 네. 그다음에 GDP 나우 애틀란타 연준은 2.9를 예상하고 있는데요. 차이가 낮네요. 굉장히 많이 나죠. 네, 많이 나네요. 요거는 이제 또 아까 뉴욕 거. 네, 뉴욕 연준 것도 같이 본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저 오렌지색이 뭐냐면은 그동안 계속 여기들은 이제 예측치를 발표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대략 한 이제 12월 말 1월 초부터 쭉 하는데 저 오렌지색이 애틀란타 연준이고 저 밑에 파란색이 뉴욕 연준인데 여기는 좀 더 가까워요. 그러니까 네. 하여튼 지금 보면은 세인트루이스 연준만 저 밑에 있고 네. 2.2, 2.9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모여있지가 않으니까 뭔가 좀 헷갈리긴 하네요. 예. 네, 하여튼 최근 한 3년치를 보면은 네. 이 애틀란타 연준이 제일 잘 맞췄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GDP 나우 애틀란타 연준 거를 많이 인용을 하고 네. 근데 이게 2.9%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수치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. 2.9라는 거죠. 예, 그리고 이게 연준이 이제 지난번 3월에 네. 369, 12월에는 SEP라고 해서 예.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요. 그 흔히 말하는 점도표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거기에 이제 같이 나오는데 24년에 GDP는 얼마가 될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합니다. 네. 거기 보면은 24년 GDP가 대략 한 2.1, 2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. 예, 예. 연준은. 근데 2.9%가 나왔다는 거는 네. 굉장히 이제 뭐 굉장히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. 미국은 살만하다. 아주 이런 느낌인 거죠. 예. 예. 자, 그러면 이제 GDP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는 총재들마다 다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잘 맞는 건 한 2.9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네. 있고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좀 식어야 예. 금리 인하로 가는 건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금요일 날 봐야 될 게 바로 PC 또 지표가 있는데 그 전에 또 이 지표가 나왔네요. 네. 이건 이건 어제 어떡할까요? 이제 새벽에 나온 건데요. 네. PMI라는 지표 우리 뭐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. S&P 글로벌에서 나온 거 말씀하시죠? 예. 근데 그 사실 이 PMI라는 지표는 다른 지표들은 과거 것들을 보잖아요. 예를 들어 GDP 하면은 지난 3개월 동안 네. 그리고 한 달 늦게 나오는 거고 네.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다 후행이죠. 다 후행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는 이제 몇몇 안 되는 선행 지표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구매 담당 이제 임원들한테 야,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? 예상을 물어본 거군요. 예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면은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똑같은 거고 네. 50보다 넘어가면은
지난달보다 더 이제 많이 이 생산 활동이 일어난다. 뭐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떨어지면은 그 이제 좀 축소된다. 뭐 그런 건데 어제 PMI가 그 새벽에 PMI가 발표됐는데 저 동그란 시점이 바로 PMI가 발표된 시점이에요. 급등을 해버렸다는 건 네. PMI가 잘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요즘 시장이 좀 약간 변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걸 좋게 해석해요. 예, 요즘은. 예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야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S&P가 저기서 아주 딱 쭉 내려오다가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네요. 네,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. 그렇구나. 그럼 채권 시장에서의 변화는 좀 어땠어요? 거기도 아마 이제 이거하고 반대가 됐겠죠? 예, 그렇죠. 그래서 한번 이제 뚝 떨어져야 되는데요. 네, 채권 다음 시장 거 걸 보겠습니다. 보면요. 자, S&P 500은 그렇죠. 네, 금리가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군요. 같은 시점에 PMI 발표하는 데 있어서. 네. 근데 사실 이 PMI 지표는 나중에 이제 그 PMI를 이제 구매 담당자들이 예상한 거하고 실제 이제 나온 그 경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. 그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굉장히 많이 달라요. 굉장히 달라요. 그러니까 별로 이제 지표로서는 의미가 없네요. 의미는 없지만 네, 그래도. 이럴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. 시장의 투자 심리는 이렇다라는 네, 걸 좀 그런 보여주시는 거죠. 거예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앞서 얘기했던 그 PC 어떻게 보면 네. 이제 CPI하고 PPI를 두 개 합친 거로 저는 네.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CPI하고 PC 이렇게 네. 크게 우리가 물가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네. 뭐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들어가는 건 비슷한데 가중치가 좀 달라요. 가중치라는 예. 어떤 걸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물가를 측정할 때 네. 뭐 음식, 네. 뭐 에너지 이런 거 있을 때 얘 가중치를 얼마 둘 거냐. 그 세부 사항에 대한 중요도를 말하는 거군요. 예. 그러면 이제 CPI에서 저기 보면은 제일 높은 게 하우징이라고 해서 주거. 예. 42%나 갖고 있어요. 근데 CPI. PC는 그냥 반밖에 안 되네요. 예, PC는 23.5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물론 이게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은 변하는데. 그 정도 가고 예. 있고. 그런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여기입니다. 큰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러네요. 거죠. 예. 그리고 또 차이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디컬 케어가 뭡니까? 저거 같은데요? 뭐 의료죠. 의료. 예, 의료에서는 CPI는 8.4밖에 안 되는데 그 PC에서는 22.1%. 한 3배 차이 납니다. 예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의 변화에 따라서 네. CPI, PC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변하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CPI를 이제 산정할 때 네. 우리가 뭐 돼지고기도 넣고 뭐 사과도 넣고 뭐 소고기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 품목들을 넣잖아요. 근데 CPI는 이거를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바꿨어요. 네.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뭐 예를 들어 10%, 소고기를 뭐 5%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2년 동안 안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PC는 지금은 이제 물론 CPI는 이제 작년부터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바뀌었고 좀 더 업데이트를 좀 더 빨리 하네요. 하는데 PC는 뭐냐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요, 그거를. 이게 더 실용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더 이제 그거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대체 효과라 그러는데요. 네. 예를 들어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. 네. 그럼 사람들은 돼지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먹거나 그렇죠. 뭐 그렇게 되겠죠. 대체 딴 걸 네. 이제 뭐 배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사과를 사과 먹든지.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더 잘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. 연준이 보는 그 인플레이션은 PC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2000년 이유가 이전까지는 네. 그 CPI를 봤었는데 그 뒤로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학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네. PC가 훨씬 더 좋겠다 해서 이제 사실 바뀐 지는 얼마 뭐 20 몇 년밖에 안 된 거죠. 어쨌든 간에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연준에서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FOMC와 관련해가지고 블랙아웃 지금 기간이라고 앞서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연은 총재들은 뭐가 얘기들이 안 나올 거니까 네. 우리가 그럼 봐야 될 힌트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은 어떤 걸 좀 봐야 됩니까?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내일 있는 GDP 그렇죠. 예. 뭐 그거 중요하고요. 하나 보고, 그다음에 또 그 월말에 있는 PC 네. 그게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해지겠죠. 그렇죠. 그거 반드시 봐야 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금리하고 관련해서는 이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4월이 네. 남았는데 네. 여기서 장기 국채 물량이 한
어제 한 것까지 하면은 1,840억 달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? 1,100달러가 쏟아져 나오는데 네. 문제는 이게 어제 거는 2년물짜리였거든요. 단기물. 그 장기이긴 한데 장기 중에서 제일 짧은 거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그 국채가 2년, 5년, 10년이에요. 그렇죠, 예. 근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또 될 거는 5년하고 7년짜리인데 그게 한 100 그러면 이제 1,100억 달러 정도 네. 이게 남아 있는데 2년물 그 어제 입찰 결과는 굉장히 뭐 괜찮았어요. 견조했군요. 예. 네. 그런데 이제 그게 5년 7월물이 5년물 7년물 요게 이제 앞으로 한 1,100억 달러 남은 것들이 네.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. 네, 계속해서 이제 저는 2년물, 10년물, 30년물 봤었는데 네. 이걸 2년, 5년, 7년으로 좀 줄여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채권플로우였습니다.